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올해로 제가 100세를 넘겼으니 참 올해도 살았지요.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복귀해 보면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지는 법을 배워가는 기나긴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은 아프지만 우리가 노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인연의 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을 직접 살아보니 인연을 잘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소중한 지혜는 바로 인연이 닿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놓아주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이나 60살이 넘어서도 이미 마음에서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며 삶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고 주변이 북적거리는 것이 성공한 삶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내 곁에 몇 명의 사람이 남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평화롭고 나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인생의 한 구간을 함께 걷기 위해 찾아오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내려야 하는 기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혹은 내리려는 사람을 강제로 앉혀두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지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요. 자신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래된 정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 인연을 차마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인생의 황혼기에 화병을 얻어 몸이 크게 상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끝난 인연을 머리로 붙들고 사니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노년의 재앙입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이 뜸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전처럼 즐겁기보다 마음이 무겁고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니 이제 그만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의리를 참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리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인연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에도 유통,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노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박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인생에서 맡은 역할이 끝났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가볍게 걸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다 타버린 양초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 촛농은 당신의 손을 태울 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면서까지 붙잡고 있는 인연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자 품이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이미 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설마 아니겠지 하며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정직해집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관찰한 관계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침묵의 성격이 변할 때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은 함께 침묵해도 그 시간이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연이 다한 관계에서의 침묵은 차갑고 무겁기만 합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있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침묵이 휴식이 아닌 고역이 될 때 그 관계는 이미 뿌리부터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만남 뒤에 오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 술을 마시고 떠들어도 기운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 좋은 여운이 남는 대신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진다면 그것은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비난 혹은 맞지 않는 주파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내 안에 생명력이 소진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가 빨린다는 말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빈말이 아닙니다. 셋째는 존중이 사라진 무례함이 보일 때입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예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핑계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지 않지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의 품위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 머물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에게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넷째는 가치관의 괴리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처음엔 같이 출발했어도 결국 각자의 보폭에 따라 거리가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본질과 평온에 대해 고민하는데 상대는 여전히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과 비교하는 삶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대화가 섞일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진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보폭을 맞추려다가는 내 걸음마저 엉키게 됩니다. 마지막 5째는 우연한 악재의 반복입니다. 참 묘한 일이지요. 인연이 다한 사람과 억지로 엮이려 하면 자꾸만 사소한 사고가 나거나 오해가 생기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섭리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라 하고 소리 없는 외침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에 약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라며 그 끈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썩은 과일은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옆에 싱싱한 과일까지 썩게 만듭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다고 해서 다시 신선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만 차지할 뿐이죠. 이 5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강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곁에 두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 남겨질 두려움 때문에 죽은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떠날 때를 알고 용기 있는 자는 그 손을 놓을 줄 압니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을 참된 평화 속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야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때문이죠. 하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목격한 것은 제때 놓지 못한 인연이 결국 한 사람의 노년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인연은 단순히 불편한 관계를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비극은 신체 반란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한약에서 말하는 화병이나 우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지요. 제가 만난 많은 노년의 환자나 지인들 중에는 평생 배우자나 친구의 길을 살려주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력을 다 써버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결국 암이 되거나 원인 모를 통증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정리하지 못해 치르는 가장 가혹한 대가입니다. 또한 억지 인연은 우리 삶에 들어올 운을 막아버립니다. 옛 어른들은 사람을 잘 만나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반대로 말하면 잘못된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들어올 복도 나간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에 잡초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에는 진정으로 소중한 곡식이 자랄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 나를 성장시키고 평온하게 해줄 귀인이 다가오고 싶어도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그 낡고 어두운 에너지 때문에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더 슬픈 사실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수록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당신만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군자지교의 도리를 강조하며 때로는 고고하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에게 구걸하듯 매달리는 관계는 당신이 살아온 고귀한 세월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쉰이 넘고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영성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만남에는 카르마, 즉 업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점을 다 배웠을 때 끝이 납니다. 공부가 끝났는데도 교실을 떠나지 않고 앉아 있는 학생처럼 인연의 공부가 끝났음에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영혼은 정체됩니다. 이것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쌓아야 할 새로운 업의 기회마저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기주의는 남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지라는 뜻입니다. 이미 시들어버린 꽃에 물을 준다고 해서 다시 피어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만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길 뿐이지요.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을 과감히 놓으십시오. 손바닥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잠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하늘이 내리는 새로운 축복을 움켜쥘 수 있는 법입니다. 끝난 인연에
연연하며 남은 여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채우기에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연이 다했음을 깨달았을 때 많은 이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싸우고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지요. 하지만 100년을 산 이 늙은이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이별은 소리 없이 물 흐르듯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뒷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중년과 노년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일 것입니다. 첫째로 정적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오해 섞인 비난을 던질 때 일일이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네 말이 틀렸다라고 증명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 인연에 매달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인연이 닿은 사람에게는 변명도 분노도 사치입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으로 답하십시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상대에 대한 마지막 예입니다. 비워진 말의 자리에 평온을 채워 넣으십시오. 둘째로 점진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절교를 선언하거나 연락처를 지우는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원망과 악연을 만듭니다. 대신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여 나가십시오. 요즘은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네?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조용히 지내려 하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해 거절을 못하지만 이 시기의 거절은 나를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일 뿐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셋째로 말의 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험담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며 주변에 하소연하는 순간 그 악연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나쁜 인연의 찌꺼기를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비난하지 않고 놓아줄 때 당신의 격이 올라가고 업보가 깨끗해집니다. 넷째로 환경의 정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연관된 물건이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정리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물건에도 기운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치우십시오. 비워진 공간에는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 향기로운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혹은 조용한 화분 하나를 두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이 정갈해져야 마음의 먼지도 거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가 아닌 방생을 하십시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저 그 사람을 당신의 인생이라는 호수에서 넓은 바다로 놓아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담담한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용서는 무거운 짐이지만 방생은 가벼운 해방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인연,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 억지로 꾸며낸 사교를 하나씩 빼다 보면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깊어집니다. 품위 있게 멀어지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손을 펴십시오. 손바닥에 밴 땀을 닦아내고 그 손으로
당신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 보니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모든 소란이 잦아든 뒤 홀로 앉아 마시는 찻잔 속에 있더군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올까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이라도 붙들고 있으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남은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공간이야말로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신독이라 하여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고 내면을 가꾸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신이 넘고 예수님이 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에게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이 들려주는 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옵니다. 10명의 가벼운 지인보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단 한 명의 도반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나 자신과의 우정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질 때 세상 모든 만물과도 비로소 화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억지 인연을 놓아버린 자리에 책을 채우고 산책을 채우고 사색을 채우십시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다 떨구어야 비로소 다음 해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비워내야만 새로운 지혜가 깃듭니다. 또한 노년의 평화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누구의 자식은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산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비교의 말들은 우리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미 가버린 인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내 곁에 남아 있는 소박한 것들을 축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맑은 공기, 정성껏 차린 소박한 식사,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나누는 담소.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혹은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으로 사느라 정작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말라 있었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영혼에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수시로 말해줘야 합니다. 인연이 다한 사람에게 쏟던 그 정성과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늘에 대한 예의입니다. 인생은 마치 해에 저무는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뜨거웠던 낮의 태양은 지나갔지만 노을은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장엄한 빛을 내뿜습니다. 억지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당신의 뒷모습은 그 어떤 청춘보다 아름답습니다.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고 진정한 인연들이 다시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인연에 연연하여 당신의 소중한 말년을 눈물로 지새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홀로 있어도 온전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강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잘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평온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고요한 평화와 깊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100세 노인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